자, 이게 몇 쪽이죠? 70쪽에 52번. 이게 2017학년도 수능 30번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도 이거를 열심히 풀어본 다음에 다 풀고 맞췄죠. 맞췄는데 오래 걸렸어요.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수능 끝나고 풀어봤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해설 강의를 찾아봤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EBS도 보고 뭐 메가스터디도 보고 다 봤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두 번째로 좋아하는 수학 강사가 현우진인데 첫 번째는 누굴 것 같아요? 박정호 쌤? 자기 자신 누가? 자기 자신 아니고 한석원 선생님이라고 되게 대단하신 분인데 이제 한석원 선생님은 제가 학생 때도 선생님 그 강의를 찍으셨고 현우진 선생님은 이제 그 내가 교사 준비할 때 이제 그 강의를 보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 현우진 선생님 강의가 제일 깔끔했어. 그래서 좀 참고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푼 거보다는 그게 더 깔끔해서 아마 그거랑 비슷할 건데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케이? 자 보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순서를 써놨는데 조건을 먼저 들어왔네. 이제 시작할 거야. 다시 나가. 자, 천천히 할게요. 일단은 여기 조건이 얘들아 가나다가 나왔잖아. 가나다 하나씩 가 분석, 나 분석, 다 분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기본적인 분석을 하면은 그 조건을 상세하게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답이 나오는 그런 좀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일단 x가 아까 말했잖아. a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 그럼 a랑 같거나 a보다 작은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fx가 있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몇 차 함수? 4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보는 거야. 그럼 가조건을 보면은 자 가조건은 지금 x-a를 넘겨주세요 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깁니다. 넘겨서 일단 그렇게 쓰시고요. 하나씩 간단하게 분석을 할 거야. 자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거는 x가 뭐보다 크니까 a보다 크니까 가능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시면 자 나 조건은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fx가 알파랑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값 m을 갖는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죠. 자 알파랑 베타를 넣었을 때 똑같이 m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f'알파, f'베타가 똑같이 0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다 이건 기본적인 분석이잖아. 응? 3등급 학생도 이 정도 분석은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를 보세요. 다를 보시면 이제 중요한 건데 이렇게 갑시다. 함수 f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가 gx가 극점을 갖는 개수보다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다 분석을 이렇게 해놨어 내가. 자, 잘 봐. fx가 극점을 갖는 개수가 gx 극점 개수보다 많다고 했어. 같거나 큰 게 아니고 그냥 많은 거야. 그러면 gx라는 건 몇 차라고? 4차 함수잖아. 그럼 대충 이 정도 모양이 생기겠지. 그럼 이 친구들은 극점이 많으면은 몇 개까지 있을 수 있어? 3개. 그 다음에 1개 아니면 3개밖에 없죠. 2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1개 아니면 3개니까 gx는 좀 간단해. 그냥 1개 또는 3개다. 1개일지 3개일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fx는 보니까 문제에서 분명히 나에서 최소 몇 개라는 건 보장을 해줬어. 최소 2개라는 건 보장을 해줬어.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게 fx라는 친구는 봐봐. 다시 요 가에 보시면 gx가 있고 gx가 4차 함수죠. x-a는 1차 함수죠. 그러면 4차 함수는 미분 가능이냐? 그 다음에 x-a도 미분 가능이냐?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을 나누면 또 미분 가능이죠. 물론 분모가 0이 아닐 텐데 0이 아닌 건 아까 보장을 해줬잖아요. 그럼 fx는 분명히 어떤 함수야? 미분 가능한 함수야. x가 a보다 클 때 한해서. 그치? 그럼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미분 가능한 함수가
불연속일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극대가 있고 또 극대가 있는데 극소가 있겠어 없겠어? 적어도 하나는 있겠지. 극대가 두 개 있으면 미분 가능일 때는 극소가 하나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불연속이면은 안 그래도 되죠. 예를 들어 극대가 있고 여기 점근선이 있고 또 극대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러면은 극소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지금 미분 불가능인 함수고 미분 가능이라면 극대가 두 개 있을 때 최소 극소가 하나는 있어야 돼. 물론 더 있을 아니야. 지금 지금 영상 보는 학생들은 이제 뭔 일인가 싶어 지금. 응? 지금 정답 못 맞춘 학생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극소가 최소 하나라는 거지 무조건 하나라는 건 또 아니죠. 아니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제 최소라고 치면은 최소 3개는 있겠다 이거는 보장이 되죠. 그래서 fx의 극점은 최소 3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1차적 결론이죠. 그러면 최소 3개인데 gx는 극점이 1개 또는 3개야.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 만약에 최소 3개인데 최소 3개가 아니라 진짜 3개라면 gx는 극점이 몇 개야겠어? 1개일 수밖에 없겠지. 약간 그리고 이제 동물적인 센스가 있는 애들은 야 그럼 1개겠네 하고 풀어버려요. 그리고 답을 맞추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일단은 뭐 그렇다 치고 동물관 맞아? 이렇게 풀었어? 아니 그냥 거의 비슷해? 3개, 1개 연결해서 풀다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찍다시피 아직은 모르는 거야. 일단 일단 풀이는 내가 정석으로 해줄게. 아직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뭐 한 거야? 일단은 겉에 보이는 조건만 분석을 한 거예요. 실제 문제 풀 때 이런 순서로 가는 게 좋다고. 그 다음에 이제 겉보기 분석을 한 것을 우리가 상세하게 분석을 할 건데 자 첫 번째 가부터 다시 봅시다. 자 가 조건은 우리가 이렇게만 분석을 했었죠. 자 근데 아까 그 우성이가 fx가 그럼 3차인가? 이랬는데 3차가 아니었죠. 왜 그랬어? 3차는 극대가 2개일 수가 없으니까 자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지. 응? 만약에 GA가 0이라면 GA가 0이라는 것은 GX가 216이냐? 맞아. 마지막에 생성도 잘못했어요. 계산 틀렸어 또? 자, 그렇다 치고 자 이제 들어왔어요. 아까 그 학생. GX가 X-A를 뭘로 갖는다는 거야? 그렇지. 인수로 갖는다는 그런 얘기잖아. 근데 만약에 이걸 인수로 가지면은 어차피 여기서 약분이 되면서 fx가 3차가 됐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GA가 0이라면 fx가 3차 함수인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야. 오케이? 이유는 여기다 갖다 썼어요. 아까 한 얘기야. 그러면은 GA가 0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래서 GA는 0이 절대 아니고 그리고 fx는 분수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그 다음 자, 나 조건을 이제 분석을 하면 문제가 거의 풀리거든요. 사실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 조건인데 자, 이 문제 아까 나 조건 분석 이렇게 했었잖아. 기억나지? 네. 자, 요거를 실제로 이제 가에서 우리가 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오케이? 방금 나 조건에 있던 이 조건을 이 함수에 대입을 할 거야. 그러면 대입을 이렇게 열심히 했어. 여기다가 fx에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럼 fx에다가 알파도 넣었고 자 알파를 넣었을 때 m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fx에다가 또 뭘 넣어? 베타를 넣으세요. 베타를 넣으면 또 m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목세 미분법 배웠잖아요. 여기서 써먹는 거예요. 자 목세 미분법을 이용해서 이게 주어진 아까 우리가 구해낸 그 함수 표현을 미분을 합니다. 하시면 이렇게 미분이 되고 여기다 알파랑 베타를 넣으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식을 쓰는 거예요. 좀 지루한 작업이지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알파 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베타 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써놓은 걸 가지고 분석을 또 하는데 일단은 위에 거는 가만히 놔두고 밑에 그 목세 미분법에서 집어넣은 걸 좀 보면 여기 봐봐. 요 식 보이세요? 요거 보여?
여기서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아니 알파라는 게 이거 A 아니에요? 알파예요. 알파라는 게 그 x의 하나의 값이잖아. 근데 아까 x는 분명히 a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알파는 a보다 어떻게 했어? 크겠지. 뭐 어차피 얘는 0보다 크니까 약분해버려도 상관이 없죠. 그럼 분자가 뭐가 돼야 돼? 분자가 0이 돼야 돼요. 그죠? 분자가 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알파 마이너스 a가 0이 아니라 그랬죠? 넘길 수 있냐? 자, 넘깁니다. 자, 넘긴 다음에 무슨 짓을 했죠? 마이너스 0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어? 이 식을 그렇지. 이 식을 평균 변화율의 느낌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죠. 자, 다시. 자, 분자가 0이 됐어. 분자가 0이 되는데 그 식을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그지? 그리고 봐봐.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위에 거 이거 있잖아.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a분의 g 알파는 m이라고 구해놨잖아. 근데 이 식이 여기 등장하죠. 그래서 이게 m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쓴 거예요. 이 위의 식하고 아래 식을 한 번에 정리한 게 바로 요 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좋아. 지금 이해 되게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는 기하적인 사고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도형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고 이걸 기울기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g 프라임 알파는 당연히 뭐예요? x는 알파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a, 0에서 알파, g 알파까지의 평균 변화율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게 m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알파에서 접선 기울기 그 다음에 이 평균 변화율 그게 m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자 베타는 똑같은 식이 나오겠지. 베타도 역시 베타에서 접선 기울기랑 a, 0에서 베타, g 베타를 잇는 직선 기울기가 m이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이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응? 지금 이 말들의 의미는 뭐냐면 y는 gx가 있잖아. 4차 함수죠. 자 4차 함수가 있는데 그림을 일단 그려볼까요? 4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응? 그러면 이때 어떤 알파라는 점이 있어. x가 알파인 점이 있다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m이 된 거죠. 그리고 어떤 a, 0에서 이 알파, g 알파까지 그 직선을 그어봤더니 똑같이 기울기가 m이 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x축이 대충 이 정도 있다고 하면은 이 x축 위의 점 a, 0 이 점을 a, 0이라고 하는 거야. 이 a, 0에서 이 알파, g 알파까지 그은 직선이 이 y는 gx와 접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베타, g 베타도 똑같이 접해야 되니까 다시 그림을 좀 그럴듯하게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프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여기가 지금 a, 0이거든요. a, 0에서 그 y는 gx 이 4차 함수에다가 두 번 접하게, 즉 알파랑 베타에서 각각 한 번씩 접하게, 총 두 번이죠. 이렇게 접하게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m이니까 m의 x-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그 fx가 뭔지 다시 한번 써보자. fx는 우리가 x-a분의 gx인데 사실 여기서 빼기 0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다시 써보면 자 fx는 x-a분의 gx-0이라고 쓸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의 기하적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a, 0에서 x, gx까지 그은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서 정의역은 x가 a보다 클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x가 a보다 클 때, 즉 x라는 것은 지금 x, gx를 찾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a보다 큰 x, 예를 들어 이런 점이 되겠네. 이 점을 우리가 x, gx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x는 계속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여가면서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 빨간 선으로 제가 그어놓은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이 직선들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바로 fx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다시 fx의 함수값은 이 a,0부터 x, gx까지의 기울기를 우리가 함수값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함수값이 점점점 증가를 하죠. 점점점 증가를 합니다. 기울기가 증가하니까요. fx의 함수값이 점점 증가해서 자 x가 알파일 때 이 fx는 극대를 찍겠지. 제일 크게 그러니까 극대죠. 말 그대로 이때까지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기 시작하죠. x가 좀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기울기는 좀 작아져. 그러다가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제일 많이 내려온 부분이 바로 fx가 극소를 찍는 점이 됩니다. 그리고 fx가 또 계속 가다가 극대를 한 번 더 찍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작아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극대, 극소, 극대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x가 a보다 클 때 fx가 극점을 정확히 3개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뭐 좀 깊게 생각을 하시면 그럼 어차피 3개였네 이게 아니고 x가 a보다 클 때는 3개가 맞는데 만약에 a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 그래프가 좀 더 이쪽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사실은 x가 a보다 작은 부분에서 또 극점이 하나 생기는 순간이 오죠. 여기 접하는 순간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접할 때 또 극점이 생기니까 사실상 극점이 4개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정의역에서 x가 a보다 클 때만 하라고 했으니까 3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알았으니까 아까 내가 말한 다 조건으로 돌아와야겠지. 그래서 다 조건으로 돌아오시면은 그 최소 3개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최소 3개가 아니고 정확히 3개가 맞다. 정확히 3개가 맞다. 그래서 결국 gx의 극점은 3개가 될 수가 없고 반드시 1개일 수밖에 없다. 이게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g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서는 안 되고 무조건 극점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밖에 없으면서도 2번 접해야 되니까 실제로 대충 제가 처음에 그린 그래프랑 상당히 유사하겠죠. 대신 요 가운데에서 이제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극점이 없는 상태로 가야 되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림이 좀 지저분하네. 다시 그릴까? 자, 이런 식으로 y는 m에 x-a가 있을 때 gx는 접하고 그다음에 극소가 생기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진행이 돼서 2번 접하고 그냥 극대점만 딱 하나 있게 여기 제일 최대값이 되는 극대점 있죠? 이 극대점만 하나 존재할 수 있게 그래프를 그려줘야 맞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그려야 가장 실제와 유사한 그래프가 됩니다. 어쨌든 그래프 그렸고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방금 한 말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멈춰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y는 mx-a와 x는 알파, x는 베타일 때 접합니다. 그럼 우리가 4차 함수가 이제 두 번 접하게 되면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gx-mx-a 이렇게 그 접하는 접선 그러니까 gx하고 이 접선을 서로 이제 빼줍니다. 이 둘의 차는 마이너스. 왜 이게 마이너스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하고 접하니까 알파에서 접하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다음 베타에서 접하니까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m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자, m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일단은 이 그래프를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을 해요. 양변을 x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g'(x-m) 그리고 이렇게 미분이 되고 이 미분한 것을 이제 묶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까지 정리가 됩니다.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일단은 g 프라임 x 마이너스 m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볼 수가 있죠. 미분한 것을.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y는 g 프라임 x 마이너스 m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3차 함수 모양이 되고 당연히 이게 중점이 이제 잡혔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이제 점대칭이 되고 이 변곡점이 x축 위에 있는 형태를 띠게 되죠. 그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알파와 베타의 어떤 차이가 6 루트 3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찾아낸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핵심이 되는 조건이 gx의 극점이 반드시 한 개여야 된다 그랬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g 프라임 x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 g 프라임 x 마이너스 m에서 마이너스 m을 이제 우변으로 넘길 수가 있죠. 실제로 우변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한번 써볼까? 자, g 프라임 x는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플러스 m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실제로 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표시된 이 친구는 아까 그린 그래프 모양이죠. 이 모양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대로 만약에 이제 gx가 된다면, g 프라임 x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gx가 극대값을 하나만 갖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g 프라임 x가 이렇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극점이 하나, 둘, 세 개나 나와버린다고. 그러면 g 프라임 x를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m을 해가지고 극점을 하나밖에 없게, gx가 극점이 하나밖에 없게 만들어주려면, 다시 말해 극대점만 하나 갖게 만들어주려면 이제 m은 양수니까 이것을 m만큼 더해서 위쪽으로 평행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평행이동 시켜야겠어 얘들아? 얼마나 위로 올려줘야겠어? 아니 생각을 해봐. 이렇게 위로 딱 띄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응? 그렇게 만들어줘야 극점이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지금 아까 g 프라임 x 마이너스 m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m만큼 위로 올려줘야 된다는 거야. 응? m만큼 위로 올려줬을 때 만약에 이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딱 접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알파랑 베타를 조금 좀 더 쉽게 바꿔놨어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알파랑 베타는 그 둘의 차이가 6 루트 3이라고 문제에서 줬죠. 그럼 굳이 이것을 베타 대신에 알파 플러스 6 루트 3이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이 검은색 그래프를 얼만큼 위로 올려야 되냐. 다시 말해 녹색으로 표시할게요. 실제로 이 극소점 있죠, 극소점. 이 검은색 그래프의 극소점을 이 x축까지 올려줘야 g 프라임 x가 gx가 그 값을 하나밖에 안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만큼이 지금 실제로 m이 되는 건데 이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알파랑 베타가 정확한 값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거든. 알파랑 베타는 그냥 오른쪽 왼쪽으로 이제 움직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간격만 유지하면 돼. 간격이 얼마만 유지하면 되는 거야. 6 루트 3만 유지하면 되니까. 그럼 가장 쉬운 숫자, 가장 쉬운 숫자를 잡아주려면은 여기를 그냥 알파를 마이너스 3 루트 3으로 잡고 베타는 3 루트 3으로 잡아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어차피 그 가운데가 0이 되니까 계산하기가 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알파랑 베타를 마이너스 3 루트 3 그리고 3 루트 3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이게 지금 알파고 이 점이 지금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럼 3차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여러분 여기가 1대 루트 3입니다. 극점하고 근을 딱 잡았을 때 변곡점을 기준으로요. 변곡점이 x축 위에 있으면은 여기가 1대 루트 3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1대 루트 3이야. 그러면은 여기가 3 루트 3으로 잡았으니까 이 점이 3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게 지금 3차 함수의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y는 gx가 아까 말한 대로 극대값만 한 개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 y는 g'(x-m을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y는 g'x가 g'x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띄워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얼만큼 올라갈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실제로 그러면 3을 넣었을 때 이 극대값을 구하면은 이 그래프에서 3을 넣었을 때 극대값을 구해버리면은 이 차이가 바로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지 그 최소값 m의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걸 식을 세울 수 있겠지. 자, g'(x-m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x를 3을 넣었을 때 극대값 216. 당연히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216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 216만큼은 올라가 줘야 극점을 하나밖에 안 가질 수 있게 하나만 가질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m은 216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했던 정답이 되겠어요. m의 최소값은 216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풀이만 봐도 양이 상당하죠. 이런 식으로 쭉 풀어가지고 계속 제가 그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 써놨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마지막 이제 끝 처리를 하는 부분에서 그 다항함수의 이제 좀 익히 알려진 성질들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게 뭔 소리야 싶을 수 있는데 또 이제 아는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그런 성질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항함수 그 관한 성질들을 몇 가지 유력한 것들은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의문나는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질문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